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형 건축 사업인 남해군 꿈나무센터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도면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 전면 중지를 요청했고 남해군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복합 건물이 들어설 남해 꿈나눔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국비 등 29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첫 삽을 떴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기둥과 볼을 올리는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바닥 정리 작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상 공정의 절반 수준, 내년 4월인 준공 기한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시공사가 공사 전면 중지를 남해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면이 완성되지 않아 지반 공사와 배수관 공사 등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얼마만큼 지연이 될지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기는 힘들 거라고는 예상을 다 하고 있고요. 남해 꿈나눔센터는 설계 도면이 최종 확정되기 전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설계 시공 병행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쓰는 방식인데 애초 입찰 공고에 없던 내용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핵심 사업이 될 거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죠. 남해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설계 시공 병행 방식에 대해 시공사도 동의한 내용이며 공사 중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사 추진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때도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그것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주변에 뭐 사고가 저렇게 자꾸 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착공 이후 시공사 현장 대리인이 4번이나 바뀐 상황. 남해군은 이달 안에 공정률을 만회하지 않으면 현장 대리인 등의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반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창원시. 최근에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일부 인물들의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홍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사내원 탐사대라는 모임 사진입니다. 조명래 창원시 이 부시장의 내년 총선을 대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 당시 한 참석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사무실을 얻어 활동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잇따른 의혹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기다 최근에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시장 선거 캠프 측의 난맥상이 창원 시민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홍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전 투구 양상에 시민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로 세로 얽히고 설킨 홍남표 시장 후보 캠프의 난맥상이 창원 시민의 피해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이 가짜뉴스의 선전선동이고 시정 발목 잡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 시장은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공식 후원회를 통해 모금해 자금 집행에 대한 선관위 검증까지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정식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후보자 매수 혐의로 단체장이 반년 넘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 선거 캠프 내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폭로로 창원시정이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닷새 동안 거제와 남해, 통영 등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이 잠기고 옹벽이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라 응급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말 다시 많은 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시간당 60mm 폭우에 도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가르며 힘겹게 주행해야 했고
물이 가득 찬 도로에 시내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거제와 남해, 통영 등에는 닷새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부산 방향 진입도로에는 500톤이 넘는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보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야간 작업을 포함해서 약 한 3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하천과 제방 흙도 힘없이 쓸려나갔습니다. 제 뒤로 2.5m 높이의 제방이 보이실 텐데요. 어젯밤 내린 많은 비로 제방 20여 미터의 일부가 유실돼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더 올 수 있어 밤을 새운 긴급 보강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계속 왔으면 더 긴박했을 텐데 우리가 12시까지 이걸 응급 복구를 했거든요. 비가 8시 몇 분 돼서 그치더라고요, 다행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봉분 일부 잔디가 유실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마로 경남 시군 13곳에서 산사태와 사면 유실, 도로 침하 등 모두 32건의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장마 이후 경남은 남해 946mm, 거제 823mm 등 평년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진 상황. 산사태 위기 속에 한때 마을 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던 1,500여 명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올라와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의령, 통영과 거창 3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폭우 현장에서 구조활동 과정에 숨진 배현주 김해시 의원의 남편 고 안준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고 안준호 씨는 2019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 폭우가 내리자 배수터널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협력업체 직원 2명도 숨졌습니다. 배 의원은 남편을 잊지 않고자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며 대책을 촉구하고 지난해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창녕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최근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함안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함안이 3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합천이 2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2도, 합천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막다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보다 900원 올린 5,600원으로 인상합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이동거리 2km 안까지 적용되고 2km를 넘으면 130m마다 1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인상 이후 4년 만입니다. 진주시가 여름방학 기간에도 취약계층 아동 2,900여 명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한 끼당 8,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급식카드로 가맹음식점 720여 곳에서 식사하거나 지역 아동센터 21곳에서 단체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우영우 팽나무로 알려진 대산면 북부리 천연기념물 팽나무의 체계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창원시는 팽나무 생육 상태, 환경 기초조사 등 수목관리 방안을 포함해 관람객 편의시설 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가슴 높이 둘레가 6.8m에 달하는 500년 수령의 팽나무는 지난해 한 드라마로 관심을 끈 뒤 지난해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진주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들은 어제 검찰이 원장과 교사의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항고 이유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원장실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 원장도 학대 사실을 알았고 교사가 학대를 방조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교사 6명이 아동들을 4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조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9,000여 명에 이르는 경남의 발달장애인 가운데 장애인 등록을 늦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등록한 발달장애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발견 시기와 등록 시점, 복지 지원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진주시의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한국국제대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교육부와 경상남도 진주시가 폐교에 따른 재학생 편입학 문제와 국가고시 자격 유지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시설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